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전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 온 지는 7년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전자회로 쪽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아서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많이 양보해 주신 학과의 다른 교수님들, 저희 정보통신대학의 다른 교수님들께 많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많이 수업을 도와줬던 많은 TA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특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사실 별의별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년도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원까지 많은 전공 과목들을 강의했는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제 전공이 지금 회로 설계 과목들을 제 주 전공이 회로 설계인데 회로 설계에 관계된 그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라고 하면요, 그 학생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상당히 많이 낮춥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 때 수업을 들었던 그 수업 태도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염두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라면 전략이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아무래도 학생들과 소위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즐겨 쓰는 그런 툴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교육지원팀에서 하드웨어로 지원했었던 그런 툴인데 클리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 socrative.com이라는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요새는 거의 다 99% 제가 조사할 때는 제 수업 시간에는 100%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앱을 깔도록 하고 있고요. 조금만 보여드리면은 그 교수자는 그 소크라티브 앱 자체 안에서 그 강의실을 하나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400126이라고 이제 방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정확하게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제 강의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룸으로 이 버추얼 클래스룸으로 일단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문답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보여드리면 이 true, false에 대한 어떤 잠깐의 어떤 팝업 퀴즈를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던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실제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앱을 통해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이 A를 택했는지 B를 택했는지가 실시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제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사소하게는 뭐 시험 날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약간 처음에 놀랬던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그냥 이런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랑 아니면 진짜 손을 들어서 얘기할 때랑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주로 이 앱을 통해서 많이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학생의 입장에서 이 인터랙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관계가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걸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요. 갑자기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지적해서 답을 얻고자 할 때 그 대답이 사실 나오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고 이제 분위기만 어색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이제 무기명으로 뭔가 응답할 수 있고 이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앱들을 사용하는 게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이제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부생들은 주로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과의 문화인지 아니면은 저희 학교의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3학년에 돌아온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3학년에 딱 복학하는 순간에 상당히 진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뭐 수업에 대한 열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학하기에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학생일 때의 경험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이제 학부제도라는 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 학과에 있는 한 학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대단위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반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은 과목을 이제 A, B, C, D 네 개의 분반에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지금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은 그때 어느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는지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A 교수님에게 뭐 가라는 과목을 들었던 학생은 그쪽 분야를 하고 있고 이제 C라는 어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어떤 특정 교수님에게 들었던 학생들만이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교수님에게 어떤 과목을 듣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작은 선택일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그걸 염두하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학생이 나의 수업을 들음으로써 이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이것을 나의 어떤 업으로 삼는 데에 업으로 삼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일단 강의의 어떤 커다란 목표라는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저희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 학기가 끝났을 때 이 과목이 정말 재미있어졌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전자회로라는 비교적 학생들이 싫어하고 재미없어하는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흥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학생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요새 모든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 강의가 과연 필요한 강의인가? 라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요새 MOOC든 OCW든 좋은 강의들이 사실 MIT, 스탠포드 뭐 등등의 많은 학교에서 영어 컨텐츠이긴 하지만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저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 강의가 과연 가치 있는 강의일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체를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성균관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학생들의 수준과 지금의 학생들이 나아갈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강의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많은 영향을 거기에 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또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이 제 교수님들이 어떤 학과의 로드맵이나 과목의 로드맵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큰 그림 속에서 한 과목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다소 근시안적으로 과목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 강의를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지 학점이나 아니면은 이 꼭 필수로 들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의 진로에 적합한 어떤 로드맵을 찾고 그 안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과 조금은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한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듣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때 조금 더 이제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학업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